네, 안녕하십니까. MTNW 김선윤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갑자기 또 급락 나오다가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악재가 끝났다고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더 남았다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입장은 아직도 남았다입니다. 유럽 쪽 분위기 자체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중심으로 한 구제금융 이슈나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점은 미국 내에서의 이 부동산 시장 자체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시장 자체를 많이 흔들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아직 막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중국의 부동산 마찬가지 상황들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내 역시나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거는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굉장히 천천히 아주 조금씩 올라야 된다라고 항상 많이 입에 달고 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 내시고 시장의 좀 반등 가능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자, 그래도 이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어요. 추천한 종목들 중에도 있고요. 오늘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들도 AS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추천주는 그 전에 추천드렸던 한번 종목인데 상장 후 첫 쌍바닥이 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다시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우선은 AS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려왔던 종목이에요. 오늘도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갑자기 좀 큰 이슈가 좀 터져주는 바람에 로봇이라는 이제 테마 자체가 시장에서 아주 가득가득 종목들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참 힘겹게 올라가고 있어요.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 급등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잘 가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게 추가 흐름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흐름인데 우선 시장이 요 며칠 최근에 8월 중순부터 해서 코스피는 한 10%가량 빠졌고요. 코스닥은 한 11, 12%가량 현재 빠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니 전고점을 체크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로봇 이슈를 가지고 본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보건데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더 많은 모습을 그렸을 텐데 그래도 이 정도 포인트 10만 원대까지는 우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천한 지는 좀 됐어요. 7월 달에 추천을 좀 드렸었고 제가 장대 음봉 나올 땐 팔아야 된다 말씀드려서 매도가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흐름을 좀 타고 있기에 그리고 대형주 몇 종목 추천 안 드렸었는데 그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에 우선은 10만 원까지 보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으니까 한 10만 원까지는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현재 가격으로 40%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더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볼게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많이 빠져요. 답답해요. 셀트리온을 추천을 드리고 이거 수익률 3%는 그냥 추천하고 나서 조금 올라가지고 수익이긴 한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요. 5월 달에 추천한 것도 솔직히 의미 없어요. 50% 가까이 수익이긴 한데 그것도 최고점 기준이잖아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저런 뭐해? 저 수익률 나오면 뭐 하냐고. 들고 있으면 지금 플러스긴 하더라도 큰 수익이 아니니까 사실. 플러스긴 하죠. 근데 다 뱉어버렸잖아요. 근데 셀트리온 이슈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좋은 소식은 많단 말이에요.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뉴스거리가 막 쏟아져 나와요. 좋은 소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고민을 해봐서 저도 물론 이때 추천을 드렸다가 오지게 터졌어요. 마이너스 한 7%인가 8%인가 그래요. 들고 있습니다. 터졌어요. 자, 근데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바닥이 온 건가? 제가 항상 좋아하는 라인, 추세에서의 이제 그 상승 전환 라인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고민해보자고요. 이 라인에 대해서. 이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바닥에서의 상승을 줬다가 다시 한번 바닥. 저는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래도 요 라인이었죠. 반등 포인트를 한번 기대를 했지만 여지없이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이 갭을 결국 메꿔버리네요. 메꾸면서
제가 참 많이 보는 이 차트 모양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하단이었고 이때 처음 추천드렸죠? 방송 나와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바닥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닥이 나왔어요. 오늘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좀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체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시장을 역행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대형주들은요. 정말 웬만한 이슈가 아니고서는 시장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대형주는 그렇거든요. 그래도 한번 현 구간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시장이 조금만 회복을 한다면 바로 올려치면서 20만 원대까지 회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일 처음에 추천드렸던 가격 기준으로 수익 중인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렸던 가격으로 매수하셨다면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조금 나오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제가 여러 시장 얘기를 드리자면 리스크는 아직 더 나와야 돼요. 유럽발 위기 더 나와야 되고요. 신흥국 이슈 더 나와야 돼요. 부동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더 나와야 됩니다. 악재가 아직 계속 있어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있어요.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솔직히 안 좋아요. 최악입니다. 네. 올라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코스피 1800도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정도까지 보이는데 그래도 반등하는 건 좀 지켜보자고요. 라인을 좀 믿어보자고요, 우리가. 힘든 시장이지만 힘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또 보죠. 마이너스 난 걸로만 좀 요즘 오늘 좀 할 거예요. 자, 삼성물산 보겠습니다. 삼성물산도 정말 좋은 자리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시장이 참 괴롭힙니다. 자, 추세의 이 하단 라인을 보고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하단. 요렇게. 네. 자,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영업이익 올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이제 건설사 중에서 해외 수주 1등. 그럼 뭐해? 패션 부문 1등. 그럼 뭐해? 지금 움직이지 못해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기회로 봐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그 자리인 것 같긴 해요. 왜냐? 대형주도 이 라인 추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바닥에서의 움직임들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내용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네모칸으로 좀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진 않길 바라긴 하는데 사실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 대형 추세에서 보면은 한 주봉 추세로 대형을 보면요.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횡보했다가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좀 더 짧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 정도는 약 횡보했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반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상으로 보건대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그래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고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이를 다 잡았어요. 그렇죠? 나름 그래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준다고요. 이 박스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팡팡팡팡팡. 현 구간대는 분명한 매수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에 문제점 없고요. 11월 달에 이재용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가는 포인트들 이재용, 물산, 생명, 전자 쫙! 요거 한번 믿어보자고 우리가. 믿을만한 베팅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수하고 나서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몇 프로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도록 하죠. 시장이 원체 이런 걸 어떡합니까? 힘들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현대 BNG 스틸도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철강주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좀 이 종목이 빠지긴 해요. 근데 철강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실적 추이가 하반기 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와요. 경기 침체라고 해도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을 다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자체가 약간 밀린다 하더라도 상반기 실적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약간 주춤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럴지라도 전체 올 한 해 실적 기준으로 보자면요. 작년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줘요.
이쪽 관련 전체 다가 그래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무너졌고 현대 BNGC들은 제가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조금 화가 나는 게 회사의 대응이에요. 아니란 대응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크레인 사고 때문에 그냥 점검하는 건데 무슨 회사 전체가 영업 멈춘 것처럼 정지된 것처럼 공시를 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해명에 대한 기사 따위도 없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주가 상황 보면요. 충분하게 좀 매력이 높았던 상황이었고 N자형 파동을 올라가는 초입에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회사 실적 너무나 좋죠. 강파값 인상부터 시작해서 성장성은 올 한해 좋아요.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얻어 터지는 거에 맞춰 또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현 구간대 자리는요. 굉장히 싼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기 포인트에서 일봉으로 보건데 8월부터 해서 박스권 자리예요. 그래도 이런 어느 정도 박스권 자리를 보여줘요. 이 박스권에서의 뚫고 가는 모습, 이 하단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오늘 시장이 또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 영향을 좀 받긴 하는데 다시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요 며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렇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등이 좀 나오리라 보는데 미 선물 시장 자체가 오늘 또 별로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그 영향 따라서 내일 시장도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일정 부분 반등하는 포인트가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그래도 이 종목은 희망을 좀 줍니다. 인탑스인데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수익률은 이제 거의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수익률이 한 8% 정도 현재 나고 있어요. 현재가 기준으로도 한 8% 가까이 되실 거예요. 자,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있고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 매출이 영업이익, 반기 실적이 이미 작년치를 월등히 넘어가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바닥에서 큰 폭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갈지 여부를 체크해 보자면 근데 이 종목은요. 이게 6월달 시장에 때 이때 밀렸던 상황이에요. 6월달에. 다 빠졌죠, 시장? 여기까지 회복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열어봐 드리자면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매출 포인트 너무나 크고요.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면 전 이거 하나 믿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876억이었지만 올해 반기가 1000억이 넘습니다. 반기만요. 근데 하반기 때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조금 예상치보다 안 좋더라도 작년에 2배는 나올 거예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럼 이미 여기서 이미 끝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지만 회사 자체의 성장성을 본다면 문제가 없거든요. 정말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올해에도 충분하게 1조 클럽 이상은 당연한 거고요.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저는 좋게 봅니다. 다만 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원래 이런 종목 시원하게 한번 올려치는 게 맞는데 못 가긴 해요. 조금 답답한 모습은 있지만 좀 더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추천드리고 얻어 터졌어요. 다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원준인데요. 오늘도 빠져요. 빠집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쪽 매출 포인트는 너무나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자, 근데 차트를 제가 전체 차트를 열어놨어요. 그리고 상장을 작년 10월 달에 했거든요. 작년 10월 달 저점 자리가 이제 이 자리였고요. 라인을 좀 잡자면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좀 잘려 있긴 한데 작년 10월 저점 자리부터 해서 똑같습니다. 현재 자리가 작년 저점 자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다시 왔습니다. 이게 상장 후 첫 쌍바닥이에요. 자, 보통 상장한 종목들 이게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원준이 재밌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공장을 새로 설비를 늘린다거나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상장을 10월 초에 했거든요, 작년. 다음 달 초, 10월 초가 되면은 아마 어떤 이슈거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그래서 본격적인 증설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한번 주가를 다시 한번 끄집어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상장했고 최저점 자리가 거의 오늘 자리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예요. 회사 입장에서. 다시 올려놓으려는 시도 자체를 분명히 할인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그려본다면 고점 자리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적으로 한 5만 원 좀 안 되는 4만 원 후반대 자리가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에코프로 HN도 그렇고요. 완전 상장했을 때 그 저점 자리들 맞았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반등이 시작하면요. 보통 이 바닥에서 50%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옵니다. 반이 아니라 현 가격에서 50% 정도?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따져보자면 얼마일까요? 네. 한 3만 원 후반대 거의 정도 절반 정도까지 나오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포인트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중기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 구간대에 이 굉장히 가격적 전략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회사에 지금 현재 상장을 딱 하고 난 뒤에 현금을 꽉 쥐었잖아요. 현금이 500억 이상 600억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주 잔고량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늘어나는 거고 또 수주가 신규적으로 또 하반기 때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도 바닥에서 조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자, 물론 시장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하지만 하반기 성장성을 보건대 또 앞으로의 2차 전지 쪽에서의 성장성을 보건대 양극재 열처리 쪽의 성장성을 보건대 문제는 전혀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힘든 시장이에요. 계속 고민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시장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도 사실 이 머니차트 운영을 하면서 포트를 쭉 살펴보자면 수익 난 것도 많지만 정말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다가도 진짜 싹 다 내려간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포트 전체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점을 체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가량 됩니다. 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힘내셔야 되고요.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종목들과 가치주 성향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 때 특정한 모멘텀들이 질비하게 깔려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머니차트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힘든 시장 화이팅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달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